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친 후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제1교포의 형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1교포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넘어간 조선인들로만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해방 후에도 한국 내의 사정에 따라 제1교포분들은 변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넘어온 제1교포분들을 올드커머, 해방 후 일본으로 건너온 제1교포분들을 뉴커머라고 부르는데요. 해방 직후 한국은 곧바로 남북한으로 분단되면서 뉴커머들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이념에 따라 남북한으로 싹 갈립니다. 아직 독립된 두 국가가 들어서기 전에는 남쪽에도 남로당 등 공산당 세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지방 곳곳에선 같은 민족끼리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특히 1948년 제주 4.3 사건 때 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을 피해 일본으로 대거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전쟁 피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경우도 많았고요. 일제강점기 기간 일본으로 가는 배편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서 한국의 난리를 피해 일본으로 가는 일이 그다지 어렵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여하튼 한국이 남북한으로 분단되자 일본에 있는 제1교포분들도 남북한이냐를 두고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쪽을 국적으로 선택한 제1교포를 제1조선인이라 하고, 남쪽을 국적으로 선택한 제1교포를 제1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북한은 미승인국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제1조선인들의 북한 국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 국적의 제1조선인들을 무국적으로 분류했으며 편의상 조선적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조선적은 오피셜한 행정명칭이 아닌 그저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국적 자체를 만들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간이 명칭입니다. 분단되기 전에는 남북한을 따지지 않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다 함께 만든 제1조선인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10월 자유주의 측 혹은 남한 측의 한국인들은 이탈해서 반공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가 되었고, 이 단체가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면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줄여서 민단을 조직합니다. 참고로 민단의 창립 멤버이자 일대 단장이었던 사람이 영화로 유명해진 박열이랍니다. 6.25 전쟁을 거치며 두 단체가 더 대립하게 되는데요. 일본 극우 정권은 사회주의자들만 남은 제1조선인 연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 내 공산당의 도움으로 암암리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1955년 전쟁이 끝난 이후죠. 제1본 조선인 총연맹, 이른바 조총련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부활합니다. 따라서 해방 후 제1교포분들은 남한의 민당과 북한의 조총련, 크게 두 흐름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조총련 본부에 함부로 들어가면 국가보안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제1교포는 민당과 조총련으로 이념에 따라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막 갈렸던 6.25 전쟁 전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일반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했고, 왜 분단이 되어야 하는지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한쪽을 콕 지지하지 못하는 제1교포분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저 일본 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같은 한국 출신들이 자기를 보호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총련이 기가 막히게 잘 엮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조총련에 가입했던 제1교포분들 중 일부는 북한이 더 좋아서, 공산주의가 더 좋아서 가입했다기보다는 그냥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앞세운 선전에 넘어간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냉전 구도가 굳어지면서 북한의 김일성은 조총련을 일본 진출의 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조총련을 통해 많은 스파이들을 일본에 퍼뜨렸죠. 조총련계 제1조선인과 민단계 제1한국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온갖 민족 차별을 받아오다가 대박을 터뜨린 사업이 있었으니 바로 파친코 도박 사업이었습니다. 파친코는 전후 피폐해진 일본 사회에 급하게 붐을 일으켰는데요. 외국인의 신분으로 막노동에 종사하면서 아주 적은 임금을 받거나 그게 아니면 이렇게 도박 사업에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파친코 도박이 여러 다른 도박 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더군요. 일본 정부의 파친코 규제 때문에 많은 일본인 사업가들이 이탈된 반면, 파친코 도박 사업이 아니면 취직이나 다른 일을 감히 꿈도 못 꾸었던 제1교포들은 파친코 사업에 존버를 했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일본 내 파친코 사업 상당수는 제1교포들이 쥐고 있습니다. 현 일본 파친코 사업의 80%가 제1교포 소유라고 합니다. 파친코 사업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제1교포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총련계 제1조선인에 대해선 훨씬 그 시선이 엄혹했죠. 일본은 초창기부터 제1교포들을 남한이든 북한이든 빨리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제1교포들의 일본 영주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쪽이었고,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경제개발을 위해 가급적 많은 노동력을 원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는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명의 제1교포들이 북한으로 북송됐는데, 가서 정통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사회적 멸시와 차별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90년대까지 이어진 북한 공산주의 특유의 사람 갈아넣는 경제개발에 노동력으로 착취되어 거의 노예부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조총련도 제1조선인들을 속여 북한으로 보내놓고 입 싹 닫는 경우도 많았죠. 조총련에 대한 인식은 계속 나빠졌는데요. 조총련은 동아시아의 강경 극좌 단체와 연결되어 진행하는 활동들도 많았고, 일본 내 민간인들을 많이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1995년이죠. 옴진리교라는 일본 내 사이비 단체에서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했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테러 사건의 제일 주도적인 간부들 중 한 명이 조총련 출신의 제1조선인이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계 민단에 대한 인식은 좋으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는 조총련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민단을 적극적으로 양성했는데, 민단은 일본 내 야쿠자들과 유착되어 그 조직이 급격하게 불어났답니다. 민단 내 주요 간부들은 야쿠자 소속으로 정적들을 암살하고 다닌 적도 수차례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때부터는 조총련과 민단이 이미지를 많이 상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두 집단이 예전만큼 갈등을 빚지는 않고 있고,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협업을 할 때는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80년대 이후로 민단의 경우 본국과 연계해서 많은 일들을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민단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은행이 신한은행이고, IMF 때는 민단에서 모금운동을 벌여 모금액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죠. 또 하나 제1교포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조선학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넘어온 올드커머들은 일본 내 한국인 10대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필요하지 않냐며 조선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은 조선학교를 일본의 정식 학교로 인정해주지를 않았고,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폐쇄령을 내리지만 조선인들은 거부하다가 1948년 4월 한신교육투쟁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폐쇄되었지만 이후 제1조선인 커뮤니티와 조총련 규모가 커지면서 북한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며 그 돈으로 재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아니기에 북한의 지원을 받는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공식학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단계 민족학교는 없냐고요? 한국학교라고 있지만 4개밖에 없고요. 워낙에 학비가 비싸서 제1교포 가운데 민단계 사람들도 조총련의 지원을 받는 조선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대부분 그냥 일본 내 평범한 학교에 입학하지만 민족의 굴레를 중요시 여기고, 무엇보다 공산주의라 폐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학교를 조총련에서 쉽게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대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약속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무상교육 혜택 범위에 조선학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학교 측에서는 조선학교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넣어달라 주장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학교를 공식학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2014년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제1교포는 50만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현재는 약 46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직후 일본으로 넘어온 드라마 파친코의 선자 같은 사람들 1세대는 전체 제1교포의 약 5%이며 2세대는 전체의 41%, 드라마 파친코의 솔로몬 같은 3세대의 경우는 45%, 현재 10대에 속하는 4세대는 9%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이 힘들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1세대들은 몰라도 2에서 4세대들은 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기에 한국 사회에 쉽게 터전 일구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인의 후손이란 걸 망각하며 일본 사회에서 살아갈 수도 없죠. 앞으로 점점 세계화가 추진되고 단일민족을 고수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만큼 세계의 각국들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 운영에 적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